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경제부를 맡고 있는 이규성 부국장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는 매년 대학을 순회하며 증권 금융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취준생들을 위한 잡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해를 쉬었는데요. 올해는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잡 페스티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권사 CEO분을 직접 모셔서 증권 분야의 취업 노하우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기 자본 1위를 지키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이끌고 계시는 최연만 수석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좀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다. 네. 그 한마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면서 미래에셋증권의 CEO를 맡고 있는 최연만 수석 부회장 인사드립니다. 네. 아마 잡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이제 설명은 우리 부장님께서 이제 이미 여러 번 또 하실 것이고 했고, 근데 사실 경제 성장, 그다음에 성장을 하면 그 밑에 단의 소득에서 또 좀 더 근원적인 걸 생각하면 일자리, 그게 고용이죠. 고용이 돼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소득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하는. 아마 이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이제 근원적으로 결국은 고용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19 상황에 경기가 이제 염려가 되고 또 안 좋은 지표들도 물론 지금은 약간 회복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께는 좀 안타까운 어떤 그런 시련의 시기라 할까? 이런 데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해가는 것은 저도 참여하는 CEO로서도 보람이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취준생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금융이나 증권 분야의 직업들이 그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또 사회적인 위치도 좋은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이 미래에셋증권 자랑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지 노하우나 팁도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은 이제 뭐 저희 자랑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많은 곳은 성장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죠. 그리고 성장하는 쪽에 보면 뭔가 혁신하는 쪽에 기업이나 섹터, 산업이 크는 거죠. 그런 혁신과 성장의 어떤 그런 모토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1등 이제 뭐 아까 꼭 해달라 자기 자본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해야죠. 근데 성장과 혁신을 가지고 볼 때 저도 각 산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증권업이라고 하는 게 분석해서 데이터 그 내용을 가지고 소위 먹고 사는 곳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개인한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한테,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정부한테도 IB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IB, 그러니까 투자운용업을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성장하는 동안 개발 경제 시절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는 커머셜 뱅크, 일반적으로 상업은행, 지금 시중은행의 역할이 코 묻은 돈도 저축해서 자본을 인젝션 돼야 되고 또 필요해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고 그놈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뭐 석유화학 뭐 등등 철강을 만들고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한참 성장하는 그 속에 제조업의 성장이 없이는 근데 제조업이 성장을 하려면 저희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60년대부터 정말 고맙게 정말 은혜를 그래서 주셔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한 산업화를 정말로 열심히 해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진국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IB, 이 투자 운용을 또 잘해야 돼요. 자본금이 필요한 쪽에 자본금이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본금이 이쪽으로 갔으면 이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주는 것이 증권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증권사 하면 주식만 막 주구장창 샀다 팔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식을 시켰던 최초의 회사 미래에셋 증권은 증권회사라는 안 좋은 관념의 회사보다는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주거래 은행만이 아니라 주거래 증권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라고 창업했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도 중요하고 해외도 최초의 개척도 하고 회장께서 창업자인 회장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제조업에서 배운 대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금융도 수출할 수 있다. 그걸 몸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홍콩으로부터 나가면서 또 지금 11개 나라 13개 해외 캠프를 차렸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등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의 1등은 크게 뭐 저희가 자랑을 꼭 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가야 할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성장하는 쪽에 일자리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B 산업, 이 증권업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곳에 이익도 또 있으니까 뭐 임금이 좀 높지 않겠어요? 예. 근데 임금이 무조건 높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증권사에서 자기 자본이 왜 중요한지 이것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투자의 물건 꼭 사고 싶은 그리고 지금 사놓으면 1년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좋을 것 같다. 이제 가치가 점점 성장을 해서 우리한테 좋은 어떤 이익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좋으면 남들도 좋게 볼 수도 있고 경쟁이죠. 그리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또 이익일 수 있고 이제 그런 데서 자기 자본의 중요함이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본 충실도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지금 루틴화된 시스템 속에서 일도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눈, 한 눈은 국내를 보면서 한 눈은 해외를 보고 한 눈은 이 섹터를 보면서 한 눈은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다른 기술의 혁신적인 영역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 적으면 당장에 해야 할 예산도 있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런 여유가 없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아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면 그 다른 2등 업체보다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저희가 국내에서는 이제 1등이 10조, 우리 미래에셋증권 10조인데 동종업계 2등 그룹들하고 차이가 한 4조, 5조 될까요? 예, 그 정도면 엄청난 큰 차이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글로벌 탑티어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예, 글로벌 탑티어들은 보통 80조, 90조, 100조 그러거든요. 물론 역사가 오래된 뭐 소위 골드만삭스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회사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런 회사는 역사가 오래됐는데 짧은 기간 안에 10조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벌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그래서 국내외에서도 높이 이제 평가도 해주시고 더 잘해라 너희들이 책임감 있게 더 잘해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뭐 이런 어떤 건 책무도 주어져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좀 소프트한 개인적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최 부회장님이 증권업을 처음에 난 증권회사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쪽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런 소프트한 질문이어서가 아니고 어떤 그 직업이든 그다음에 그 시대의 인식이든 간에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있잖아요. 발전의 단계, 인식의 단계. 증권업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인식의 열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다 열망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해보니까 이게 맨날 손해가 나고 그래서 어떤 그 한간에 증권맨들한테는 딸도 안 준다. 뭐 맞습니다. 이런 어떤 우스개 얘기가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그 증권업이 선진국 패러다임을 보니까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것만은 아니더라. 아까 자기 자본의 중요성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어떤 제조업, 산업에서 자본금이 필요한데 그 자본금을 마련해서 대주는 곳. 예. 이걸 뭐 펀드레이징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모험 자본의 인젝션 해주는 곳. 증권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 돈을 내가 좀 이렇게 운용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너가 좀 해주라. 그러면 이제 증권업이라는 게 리서치센터 분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자산 관리로 종합적인 분석업으로 종합적인 컨설팅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샀다 팔았다는 행태가 꼭 좋은 행태로 발전한 것만 아니에요. 거기에서 단점을 버리고 장점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업을 가질 때는 그 증권업이 가진 딸도 안 준다가 아니라 4년제 되돌 그런 어떤 그런 우수한 학교 공부 잘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좋은 인재들이 증권업에 가자라고 하는 원년 시기였다고 할까요? 그게 몇 년도? 1988년에 제가 어플라이에서 89년부터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선배들도 우수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행태가 그랬다는 거죠. 사회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개인적인 질문이라 그래서 이 증권업에 들어올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뭐 여기 이 화면을 지금 이 세미나를 설명을 보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일자리가 열악함, 이 사회 환경의 어려움, 경제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이제 어플라이를 시도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조금 선배로서 하는 얘기가 말씀드리자면 조금 생각을 좀 정리해서 그래도 그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증권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딸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집안에 아이비맨 증권맨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돈의 흐름을 설명해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이드해주는 곳이니까 분석해주는 곳이니까 그런 인식이 이제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던 것은 포기하고 원래 뭘 준비하셨어요? 그거는 뭐 다들 공부했는데 산에서 한 3년 반을 있었는데 예. 좌우전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뭐 꼭 그 길만이 그 길이냐 그래서 취업해서 이렇게 하자. 소박한 질문에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권업에 발을 디뎠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최고 경영자 수준까지 올라오시게 된 왜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열심히 하셨겠죠. 맞습니다. 일하면서 배웠고 나는 우리 준비생들한테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일하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표현한다면 아마 취직이 되면 더 잘 될 거요.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입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있었죠. 됐었나요? 예. 뭐 서류 전형은 전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중요하고 그런 과정 절차가 있었죠.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체육 CEO로서 가장 보는 게 제가 항상 최종 면접을 합니다. 최종 면접이십니까? 뭐 그것도 조금 특이한 경우라던데 뭐 다른 데는 뭐 최종 CEO가 이렇게 안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저도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서류의 전형 그리고 실무자들이 중요하니까 실무자들의 이제 대화를 통한 면접 이렇다면 그리고 최종 면접을 보는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올라온 프로세스를 타고 올라온 평가를 쭉 봅니다. 근데 최종 면접의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인성이죠. 그리고 이제 품성에 관련된 게 얼굴로 좀 대화를 좀 시켜보면 알거든요. 원래 보통 뭐 국장님 알지만 관상이라고 하는 학이
관상이 통계의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렇다. 예, 그렇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24년간 CEO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을 뽑죠. 네. 예, 뭐 신입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근데 자본시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본시장에 와서 즐겁게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역지사지, 예, 남을 먼저 배려를 할 줄 아는지, 그리고 끝에는 목적은 고객이신데 고객을 모시려면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잠깐 이렇게 한마디 던져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런 관점이죠. 예. 그게 다른 것은 채울 수 있어요. 예, 일하면서 배우고 또 내가 모르는 것을 동료한테 배울 수도 있고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또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부회장님이 아주 중요한 면접 팁 몇 가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증권회사에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된다. 아마 그런 쪽의 질문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품성, 인성이 중요함을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즉 역지사지의 심정을 좀 갖고 있는 게 좋다. 그리고 역시 서비스업이니까 이제 네. 고객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능력, 그다음에 그 진정성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지사지로 옛날에 한번 돌이켜 보면은 부회장님 어떤 또 면접에 어떤 질문을 또 받으셨나요? 좀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시대적인 아픔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제 저는 운동이 17단이다 이렇게 가끔 웃으면서 우리 동료들하고 또 후배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시대적인 소명이 이 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 그다음에 권리, 대우, 노동운동이 이제 펼쳐졌던 우리 사회였죠. 네. 그때 80년대 상황 그 이전.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국가 발전 패러다임상 여전히 오는 민주화의 운동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무슨 뭐 대목군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어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부의 아들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가진 것 없이 그렇지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머리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으니까 나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절에 청소년 때 또 아픔이 왔어요. 그건 육체적인 아픔, 다쳐가지고. 그래서 동기들이랑 같이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약간의 운동에 대한 그런 개념에 좀 심취됐다고 할까? 뭐 그런 기간에 또 시간을 또 청년 기간을 써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라고 하는 부분을 입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의무니까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기간 동안에 속을 좀 차린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마음과 같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현실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력을 하면 될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 끝에 다시 대학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도 먹고 등등 이랬는데 사실 면접 자리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면접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할애를 하는 동안에 대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제 졸업해야 되겠다 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뭐겠습니까? 너 나이가 먹었지 않느냐? 그렇죠. 지금 신입사원보다. 그리고 너 보니까 뭐 시대적인 소명이고 뭐고 이제 그런 것 없이 뭐 데모 많이 하고 왔구만. 이게 가장 그때도 아팠고 지금은 이제 이해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장 아픔이었죠. 내가 억지로 나이 많이 먹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리고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 하에서의 그런 시간에 지나가 버림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근데 저를 뽑아 주셨어요. 굉장히 난 그 회사에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어르신을 저를 이해를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그렇습니다. 했을 때? 지금 솔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예. 예.